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을 해볼 건데 수업에 못 온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생님이 녹화를 하는데 모든 문제, 그러니까 전에 등차 수열 문제나 삼각함수 문제 질문들을 좀 받아줬으면 더 좋겠지만 받아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뭐 일단은 생각해야겠다. 좀 미안하게 생각해. 등비 수열을 먼저 좀 진도를 좀 나가보자. 등비 수열 말 그대로 여기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었잖아. 차이가 같은 거, 차이가 같은 거. 그런데 등비 수열은 말 그대로 비율이 같은 거야. 이거는 비율, 그러니까 비율이 같다. 이건 같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비율이 같다라. 비율이 같은 수열이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면 뭐 2, 좋아, 1, 2, 4, 8, 16,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얘네들은 지금 뭐 이미 눈치챘겠지만 얘가 곱하기 2 하면 나오지. 곱하기 2 하면 나오고, 얘도 곱하기 2, 얘도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거야, 그지?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한 것처럼 앞에 거에다가 곱하기 2 해서 뒤에 거를 만든다라고 봐도 되지만,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뒤에 거를 앞에 거로 나누면 2다. 이제 뒤에 거를 앞에 거로 나누면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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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지. 그러면 뒤에 거를 음, 이게 지금 이제 앞에 거를 n번째 항이라고 하자. 뒤에 거를 n 플러스 1번째라고 하면 되지. 얘네가 일정하다. 이 비율이 일정하다. 이게 지금 일정하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비율이고, 이 비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그래. 그리고 지금 그 이 값을, 이 일정한 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비라고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 2 곱하기 2 막 돼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비라고 불러줄 거다 이거지. 공비는 2다. 그지? 그러면 이런 수열도 진행하다 보면은 얘가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쭉 나가다 보면 n번째 항이 뭐가 들어가는지가 궁금하지? 우리가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지. 그지? 그래서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관심이 되겠다.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뭐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한번 해볼게. A1, A2 이렇게 수열이 쭉 나열되어 있어. 쭉 나열되어 있는데 n번째 항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 비율이, 그러니까 즉 R이 곱해진다고 해볼게. 비율, rate이니까 이 비율이 그래서 이 R을 갖다 쓴다는 의미야. 곱하기 R 해가지고 곱하기 R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해되지? 이때 이 R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공비라고 부르기로 했지. 첫째 항은 A1. 자, 이걸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면 되고, 세 번째 항은 공비를, 아니, 첫째 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하면 되겠다. 그제? 공비를 두 번. 네 번째 항은 당연히 첫째 항 기준으로 하면 공비를 세 번 곱하면 되겠다. 그제? 이런 식으로 가면 보면은 지금 여기가 2이면 1제곱, 3이면 2제곱, 4면 3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일반항은 지금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여기 n이면 이거보다 하나 적은 만큼 곱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여기에 첫째 항 곱하기 R에 n-1제곱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한 거를
실제로 한번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2였으니까 2의 n-1제곱 되겠다. 그죠? 1은 뭐 생략하고 안 쓰는 게 낫겠지? 그러면 일반항은 2의 n-1제곱인데요. 제대로 구했는지 알아보려면 확인해 보면 되지 뭐. 네 번째 항이 8에 나오나 보자. 네 번째 항이라고 하면 n에다가 4 넣으면 되니까 4-1은 3, 2의 세제곱은 8. 제대로 구한 식이 됐나봐. 그치?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다. 그치? 자, 이번에는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문제를 6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바로 여기는 공비가 양수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A3이 3이다. 무슨 말이냐면 A 일반항으로 아까 공부했던 일반항으로 써보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 이것이 3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10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했더니 이것이 12다 이런 거야.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세로로 썼는데 이유를 혹시 눈치챘나? 뭐 하려고 한 거냐면 바로 이렇게 나누려고 한 거야. 나누면 A1이 약분되고, 그치? R제곱도 약분돼서 2개 남네. 여기는 4가 되고, 그러면 R제곱이 4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2가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치? R이 2면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공비의 제곱은 3이니까 따라서 첫째 항은 얼마냐면 4분의 3이 되겠네. 그지? 자, 이거를 가지고 일반항을 다시 구해보면 일반항 구해보면 4분의 3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공비가 2였으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A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2의 7제곱, 즉 4분의 3 곱하기 128, 2의 7제곱은 128이야. 약분하면 32, 곱하면 96 되겠다. 그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뭐 등차수열에서 이미 비슷한 형태들을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이것도 그냥 일반항만 달라졌을 뿐 문제 형태는 아주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제? 똑같다. 66번은 수업 시간에는 그냥 직접 풀어보라고 했는데 직접 풀어봐도 돼. 첫째 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혹시 모르니까. 첫째 항, 두 번째 항이 9라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가 9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243이라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4제곱이 243이다. 이렇게 쓴 이유는 뭐라고? 나눠보려고. 나누는 게, 등비수열은 일반적으로 나누는 게 뭐 일반적이야. 약분하면 A1 약분되고 R 약분돼서 세제곱, 여기는 R 세제곱, 여기는 9, 28, 97, 63. 따라서 공비는 3이 된다. 그치? 공비가 3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첫째 항도 3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즉 3의 n제곱이 되는데 얘가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진다는 얘기야. 그치? 3의 n제곱이 3000보다 커지는 거는 몇 번째부터인가 이 말이야. 3의 5제곱은 243, 3의 6제곱은 729, 이 정도는 익숙해져야 돼. 3의 7제곱 하면 그 3만 곱하면 되니까 2187. 그지? 그러면 7제곱 하면 2000이고 3의 8제곱 하면은 벌써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3만 곱하면 6000 뭐 넘어가잖아. 이제 6000 얼마잖아. 따라서 8제곱 하면 3000보다 처음으로 커지겠다. 그러니까 8제곱부터는 8, 9, 10 이런 제곱부터는, 아니 이런 제곱들은 8 넘어가면 다 3000보다 커진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자, 아까 맨 처음 했던 이 수열을 또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등차 수열에서도 왜 그게 있었잖아.
등차 수열에서도 음, 첫째 항이 아니라 어떤 항이 있으면 그 앞에는 a-t, 그 뒤에는 a 플러스 t니까 이 두 개를 양쪽 옆에 있는 거를 더하면 2a가 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항의 2배다, 지금 이런 거였지. 만약에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a, ar 제곱 이렇게 해볼게.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양쪽 옆에 있는 거를 곱하면 a 제곱 r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가운데 있는 항이 몇 배, 아니 몇 배가 아니라 제곱이지, 제곱. 그지? 양쪽 옆에 있는 거의 곱은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다. 이런 게 성립하지. 우리 앞에 있는 걸 등차 수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등차 수열에서 볼 수 있는 가운데 항의 성질이다. 얘는 등비 수열에서 볼 수 있으니까 등비 중항이라고 해. 이것을 등비 중항의 성질이라고 불러. 참, 지금 하나 건너뛰고 했구나. 이거 먼저 해볼게. 그러면 68번은 지금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얘네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그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양쪽 옆에 있는 거의 합은 가운데 있는 거의 2배.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양쪽 옆에 있는 거의 곱은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 이런 말이지. 그러면 지금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우습게 풀 수 있는 거지, 그지? 얘는 뭐랑 같아? 합의 제곱에서 곱을 2배에서 빼는 거지, 그지? 그래서 64 마이너스 18이니까 얘는 46 되겠네, 그지?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자. 앞에는 67번은 이런 문제 형태도 등차 수열에서 봤지 이미, 그지? 6하고 96 사이에다가 뭐 3개의 양수를 넣어가지고 수열을 만들었더니 얘가 지금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수열 전체를 보면 얘가 지금 뭐냐면 첫째 항, 얘는 몇 번째 항이냐면 5번째 항 되는 거지, 그지? 얘는 첫 번째고, 그러면 지금 5번째 항인 96은 첫째 항 6에다가 공비의 4제곱이 됐겠지, 그지? 그러면 약분하면 16, 그러면 r은 2,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이 만약에 마이너스 2이면 그러면은 3개 xyz가 양수가 되지 않잖아, 그지? 공비가 2니까 x는 6에다가 2 곱한 거지, 그래서 12. y는 다시 2배 곱한 거니까 24. z는 얼마냐면 2배 하는 거니까 48. 다 더하면 얘는 얼마냐? 4, 2, 8, 83인가 보다, 그지? 아니야, 맞지? 84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거지, 그지? 자, 이번에는 새 실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는데,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뭐 첫째 항이래. 어떤 항을 A라고 두고 그 앞에 있는 항을 공차를 뺀 거, 그 뒤에 있는 항을 공차를 더한 거로 두면 되는데, 등차에서는, 근데 등비에서는 뭐 100%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닌데, 보통은 그냥 A, AR의 제곱 이렇게 이해되지? 공비를 곱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세 실근을 각각 이렇게 두면 이제는 등비수열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3개를 더하면 19가 되고, 2개씩 곱해가지고 하면 a제곱 r 더하기 a제곱 r 세제곱 더하기 a제곱 r 제곱, 이렇게 곱한 것들을 2개씩 곱들의 합 있잖아. 이거 알고 있지 무슨 말인지? 얘는 그냥 합이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하면 114다. 그리고 세 근의 곱은 지금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됐는데 얘는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죠? 이거를 지금 2개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내라는 얘기야, 그치? 얘는 지금 전 a로 묶어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것이 19가 된다 이런 거고, 여기는 지금 공통이 a 제곱 r이니까 a 제곱 r로 묶어내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r이 되고 얘는 r제곱이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공통된 부분이 보이잖아, 그제? 공통된 부분이 보이니까 약분을 할 수가 있지. 나눠버리면, 이거를 나눠버리면 약분이 된다. a 하나 약분하고 이거는 통째로 지금 약분되고, 그제? 그럼 여기는 지금 뭐냐면 r 하나 남았네. 아니, a하고 r하고 남았네. ar분의 1은 114분의 19, 이건 얼마냐면 6이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지, 6이 아니라 미안해, 6분의 1이지. 그래서 AR은 6이 되겠다. 그러면 AR이 6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K, 따라서 마이너스 K는 6의 세제곱 216이 돼서 K는 마이너스 216,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지, 그제? 어려운 막히는 거 없지? 자, 이번에는 70번은 이제 도형에 활용하는 건데, 뭐 이거는 아마 시험으로 따지면 무조건 100%일 거예요. 이런 유형은, 이런 등비시설에 활용하는데 도형에 활용하는 거는 무조건 100% 예상을 하면 돼. 일단은 지금 이 의미가 뭐냐면, 문제를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읽어보고 문제를 들어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있는 거를, 이거를 제거한다는 거야, 그지? 제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3개를 남긴다. 전체로 보면은 4분의 3을 남긴다. 지금 4분의 3을 남긴다 이런 얘기야. 어떤 시행을 해서 시행 후 4분의 3을 남긴다. 4분의 1을 버리는 거지만, 4분의 1을 버리는 거지만 사실 우리한테 관심은 남는 게 관심 있는 문제니까, 남는 게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4분의 3을 남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려면 일단 맨 처음에 정사각형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쓰면 얼마야? 4분의 루트 3이 되겠다, 그치? 첫 번째 넓이는, 아니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내가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나?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한 변의 길이가 a이면,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아무튼 지금 넓이는,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이야.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뭘 조심해야 되냐는 거냐면, 발음이 안 되냐, 얘는 시행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시행하기 전이야, 그지? 시행 전 넓이야, 이거 분명한 건. 시행 전 넓이니까 얘가 첫째 항이 될 수는 없어. 무슨 말이냐면 시행 전 넓이야.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런 시행을 계속할 때라고 했지. 이런 시행을 계속할 때 10번째 시행 후, 다시 말하면 시행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짜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넓이가 4분의 루트 3이었는데 이거의 4분의 3만 남기는 거다라는 거야. 얘가 첫 번째야.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거야? 시행을 또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다시 4분의 3만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세 번째는 시행을 또 한 거니까 또 4분의 3만 남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다, 이런 거지. 이런 거를 몇 번 해가지고 10번째가 되면, 그러면 얼마가 되겠느냐? 4분의 루트 3 4분의 3의 몇 제곱?
10제곱이 되겠지. 왜냐면 1이면 첫 번째 항은 1제곱, 두 번째 항은 2제곱, 세 번째 항은 3제곱, 그러니까 10번째 항은 10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되겠다. 그치? 4분의 루트 3, 4분의 3의 10제곱 이해됐어?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지난 수업에서는 질문 다 받고 그 다음에 숙제를 많이 내주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갔어. 여기까지만이라도 한 번만 보고 와. 알겠지? 안 되는 거는 질문 꼭 해. 연말 잘 보내고 와. 이제 벌써 1월 1일이네 지금 시간이. 새해 복 많이 받고 고2 생활은 좀 더 빡세게 잘 해보자. 재현 아니 잘 해보자.